안녕하세요. 다른 대선 캠프에 보면은 언론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 들어간 것은 생각이 납니다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문캠프 외곽 조직과 민주당 공천 신청자 중에서도 언론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명박의 경우는 드라마를 완전히 통째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서 뿌린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언론 방송에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이미 그 자본력에 의해서 언론 방송이 제대로 구실을 못한다는 게 드러났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대선 캠프에 대놓고 이렇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4년 연속 부동의 꼴찌라는 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거론하고 싶은 거는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선일보 있죠.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이런 정도로 강력하게 조선일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이 SNS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라는 것을 제가 거론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조선일보 채널 A에서 보도한 것인데요. 2월 11일 날, 얼마 안 됐죠? 양정철도 골프장의 고문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송인배 씨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총선에 나올 수 없다. 이런 거를 보도했어요. 이게 조선일보에서만 보도를 한 것 같아요. 채널 A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 무슨 조선일보 보지 말자, 채널 A는 보지 말자, 이런 게 다 뭔가를 가리려는 그런 술책일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또 정반대적으로 현 정부의 잘못하는 지역을 집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도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의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으로 유명했던, 그리고 돌아가셨던 강금원 회장님 있죠? 그 회장님이 골프장을 세웠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매달, 이 송인배 씨의 경우는 매달 340만 원씩을 7년간이나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합계가 2억 9천만 원 정도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돈의 액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검찰이 판단을 해서 법원도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물론 상고인가요? 그거를 하긴 하겠지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렇게 암암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돈에 얽힌 거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는 진짜 법원에서 판결하기가 가장 편한 것이 이런 사태예요. 그러니까 돈에 얽힌 것. 이재명 지사의 사건은 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재판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돈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판부는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요. 수년간 은밀하게
고에게 돈을 받은 점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태영, 또 안희정, 이광재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대거 이 골프장의 고문으로 위촉됐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비서관, 전 비서관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문 역할을 해서 돈을 또박또박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의 경우는 고문을 맡은 기간이 비교적 짧고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송인배 씨가 이제 형이 확정될 때는 내년 총선에서 출마가 불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송인배 씨는 이상하게 드루킹 사건과도 얽혀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글쎄 이분이 그냥 착해서 이렇게 자꾸 얽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돈에 얽힌 건 아무튼 항소를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바로 돈에 얽힌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마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말하려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언론 방송에선 이걸 보도하지 않고 왜 채널 A가 특별히 이것을 보도하게끔 만들었느냐. 그것은 한국 언론 신뢰도가 연속으로 부동의 꼴찌를 하고 있다는 이 결론분과 일치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언론 방송은 그 게이트키퍼 같은 거죠. 축구를 하자면 그 골대를 보호하고 있는 그 사람, 골키퍼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을 같은 팀이 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가. 그러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정화 시스템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화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더 그 부패와 이런 것을 걸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언론 방송에 그 공정성을 유지를 하고 돈에 얽히지 않는 것 그런 역할을 할 때 그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저는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이 유튜버 중에는 저도 이런 경우를 최근에 당했어요. 뭐냐면 제가 지역구 중심으로 돼 있는 국회의원 선출 시스템 때문에 그 공항이 인근 지역에 3개가 있는데 또 다른 거 소크로 하나 더 짓겠다. 이런 식으로 그 과욕을 부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 구민들의 선심성 그런 공약을 마구 내세우게 되잖아요. 총선 때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거론하면서 비례대표제로 가되 그 중하층을 위한 각종 그 단체장들을 무작위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앉혀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이상하게 그건 제 글이었어요. 제가 저작권에 무관한 거죠. 제가 쓴 바로 그 글이 까맣게 처리가 됐단 말이죠.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것은 현 정부가 태클을 거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태클을 거는 건지 유튜브가 태클을 건다고 할 수 있을려나요? 아니면 무슨 그런 전문 요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정원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서훈 국정원장이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이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필이면 유튜버들의 사상의 자유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로서 가려면 이거는 고발돼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자꾸 이렇게 태클이 걸려온다 그러냐면요. 이 땡보 TV의 경우는 저작권
저작권을 이유로 해가지고 회원님의 국가, 한국에서 차단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조치가 취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제 경우는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 비례대표제를 추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근데 현재 정당 중심으로 가봐야 그것은 정당이 서로 눈치 보고 그 책략적으로 꼼수로 정당 정책을 만들고 흐지부지 시킨 거잖아요. 수개표, 송영길 의원. 수개표법을 아무리 들고 나와봐야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비례대표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제 글인데도 불구하고 까만칠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 태클이 들어온 것을 보면은 이건 저작권과도 무관한 건데 누가 태클을 걸겠어요? 아직도 국정원이 활약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가 돼야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야만 좀 더 그 사회가 정화되고 쓰레기장, 똥통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리고 공정한 그런 사상의 자유를 용납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몰상식하게 자꾸 그런 태클이 들어오면 저라도 거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용납할 수 없다. 뭐 사회 공정성, 사회 정의 이런 게 어디로 갔냐.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분통이 터져서라도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아직도 국정원이 손을 쓰고 있어? 뭐 이런 정부가 용납이 되겠어? 라는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그 태클 좀 걸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